아들 이지혁은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새벽 바람이 창문 틈을 긁고 지나갔다. 김다정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전등 하나만 켜둔 채 두 손을 모았다.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던 날 이후 그녀는 잠을 길게 자본 적이 없었다. 말없이 집을 나간 그날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제발 우리 아들만 아니면 돼. 그녀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문고리 쪽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성 소리가 났다. 바람인가, 사람인가. 다정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또각, 또각. 뒤꿈치가 얇은 구두로 바닥을 찍는 소리. 그녀는 커튼을 아주 조금 젖혔다. 가로등 아래 길게 드리워진 실루엣. 허리를 곧게 세운 여자의 등.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날카로운 턱선. 다정은 그 순간 이름을 떠올렸다. 고성희. 박진석의 재혼 아내, 박영라의 어머니. 왜 그녀가, 왜 밤마다 우리 집 앞을 맴도는 걸까? 다정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체로 그런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은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시장 골목, 버스 정류장, 교회 계단. 여보 성희 씨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마주치면 무심한 척 시선을 빼는 예의 바른 미소, 눈동자만은 차갑게 웃던 얼굴. 다정은 결국 남편 이상철에게 말했다. 상철의 목이 굵게 울렸다. 그 여자가 감히 우리 집 앞을. 당장 박진석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혁이 아직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끼리 버텨야 해요. 그녀의 손이 남편의 손목을 감쌌다. 상철은 이를 악물었다. 평생 고지식함으로 버틴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족에게 닥친 위협 앞에서 그 고지식함은 분노로 달아올랐다. 다정아, 더는 참지 말자.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당한 척만 하고 있진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 지혁은 낯선 방에서 깨어났다. 천장 몰딩의 금빛 무늬, 커튼의 실크 주름,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 그의 옆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의식이 돌아왔군요. 품격 있는 중저음. 김 회장이었다. 밤낚시를 하던 지인이 물에 몸을 던진 남자를 발견했고 그가 곧장 김 회장에게 연락해 데려왔다고 했다. 왜 나를?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의 미소는 다정하게 보였지만 길게 뜬 눈매의 어딘가 낯선 기색이 스쳤다. 혹시 어머니와 지혁이 이유 모를 질문을 뱉으려는 순간 김 회장의 시선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다. 지금은 쉬는 게 먼저죠.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쥐었다. 물의 냄새가 폐 깊숙이 남아 있었다. 다시 눈을 감자 난간 위에 섰던 밤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사모님, 이렇게 장 보러 나오실 줄은. 우리 집 앞에서 뭐 하셨죠?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다정은 그날 저녁 시장에서 마주온 고성희를 피하지 않았다. 마치 우연인 척 다가온 성희가 인사했다. 다정은 바로 물었다. 혹시라도 은호 씨와 가까워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미리 살필 수밖에요. 성희는 입꼬리만 웃었다. 지혁 군이 방황한다 들었어요. 우리 영라가 마음 쓰는 사람입니다. 말끝에 은근한 비웃음이 묻었다.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들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당신 딸의 소일거리도 아니고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사모니. 성희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내가 지키는 방식이 있는 것뿐이죠. 그날 밤 다정은 현관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다. 오랫동안 교사로 지내며 성실함만을 믿고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이심을 배웠다. 두어 날이 지나 카메라에는 검은 코트 소매 끝에 반짝이는 여우 모양 브로치가 몇 차례 포착되었다. 상철은 이를 본 뒤 차고에서 예전 블랙박스를 꺼냈다. 동네 골목 CCTV와 시간을 맞춰보자. 그가 말하자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말하자. 혼자 감당하긴 이미 늦었어요. 한편 카페에 늦은 오후 지은 오는 손님이 끊긴 빈 테이블을 정리하다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에 선 그림자 하나. 지혁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몇 초간 엉켰고 서로의 가슴 속 오래된 문이 덜컥 열렸다. 가지마. 박성재가 어느새 은호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손등에 떠오른 핏줄은 긴장과 불안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성배, 이번에는 내가 널 잡을 거야. 성재는 단호했다. 고백은 오랫동안 준비된 말처럼 매끈했으나 눈동자는 어딘가 초조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은호의 마음 구석에서 여전히 온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온기가 자신을 태워버릴지 지켜낼지 가늠하지 못했다. 수비는 다른 끝에서 엉뚱한 스텝을 밟고 있었다. 조회수는 오르지 않고 소개팅남 김민수는 급속하게 집착의 얼굴을 드러냈다. 새벽 골목에서 민수가 거칠게 손목을 잡던 순간 낯선 청년 강우진이 뛰어들었다. 손 놓으시죠.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수비는 그 밤 이후 우진의 뒷모습을 자꾸 떠올렸다. 위기의 순간에 건네진 손은 유독 오래 마음에 남는다. 그러나 수빈을 덮친 안도감은 곧 다른 불안과 바뀌었다. 저수지에서 스토킹 전력이 있던 남자의 시신이 올라왔다는 소식. 혹시 민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마을과 도시의 경계에서 소문은 인사처럼 오르내렸다. 며칠 후 밤, 다정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다. 사모님, 아드님을 만나려면 혼자 오세요. 주소는 아래. 늦지 마세요. 그녀는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상철에게 말하자 그는 즉시 따라가자 했다. 하지만 다정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오라고 했어요. 함정이면 그래서 혼자 보낼 수 없이 혼자 가는 척 할게요.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코트 안쪽에 넣었다. 현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도 새 걸로 교체했다. 들어오면 다 찍혀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멀찍이 지켜봐 주세요. 약속된 장소는 오래된 공영주차장의 옥상이었다. 바람이 불어 네온사인이 파편처럼 흔들렸다. 다정이 난간 쪽으로 몇 걸음 내딛자 검은 그림자가 기둥 뒤에서 분리되었다. 사모님, 용기가 과하시네요. 목소리는 익숙했다. 고성이었다. 아들을 만나게 해준다더니 만나게 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은호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혁군에게 우리 영라와 결혼이 최선이라는 말을 어머니 입으로 하세요. 다정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돈으로 사람 길을 바꾸면 당신이 말한 그 세상은
조금 더 잔인해질 뿐이에요. 잔인하든 말든 지켜내면 그만입니다. 성희는 성급하지 않았다. 이미 계산을 끝낸 표정이었다. 사모님, 현명하세요. 어차피 그 아이들은 사랑보다 체면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구를 거예요. 기왕이면 덜 다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다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신이 나를 따라다닌 이유가 결국 이것이었군요. 사람은 지켜보기 전까진 몰라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무너지는지.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바람이 밀려왔다. 다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 상철이었다. 멀찍이 지켜보며 시간을 재던 그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성희 씨,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성희의 얼굴에 짧은 일그러짐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사모님이 마음이 불안정하신 것 같아 모셔다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사진도 있어요. 혼잣말하며 걸으시던 영상. 무슨 소리? 상철이 다정을 바라봤다. 다정은 놀라지 않았다. 내 휴대폰 누가 복제했군요. 아, 보안에 허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성희가 미소 지었다. 사모님, 소란 만들지 맙시다. 서로에게 득될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지혁이었다. 그는 주차장 아래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왔다. 가슴이 요동쳤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아버지의 눈동자는 불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아하게 선 고성이. 어머니. 다정은 고개를 돌렸다. 지혁아. 저 여자가 널 상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이 성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왜 우리 어머니를 미행했습니까? 미행이라니요. 오해 말아요. 위험해 보여 도와드리려던 것뿐. 위험하게 만든 건 당신이죠.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당신의 차는 우리 집 근처를 같은 시간대에 3차례 돌았습니다. 우리 동네 CCTV, 그리고 스카이건설 차량 위치 기록 다 확보했습니다. 성희의 뒤통수 근육이 한 번 움찔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시죠. 할 겁니다. 지혁이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런 일까지 하느냐 묻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성희가 대답했다. 우리 영라의 미래, 그리고 당신들의 미래.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체면과 연줄이 먹여줍니다. 사람을 지켜보며 버튼을 누르는 게 미래입니까? 다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언젠가 당신 버튼이 눌리는 날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다정은 현관 카메라와 블랙박스, 그리고 옥상에서의 음성 녹음을 한 대 묶어 USB에 담았다. 동네 지구대로 향하던 길, 누군가가 어깨를 스쳤다. 다정이 놀라 돌아보자 회사 명찰을 단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곧장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다정은 몇 걸음 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USB는 사라졌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가, 언제? 뒤돌아본 건물의 유리벽에 스카이 파이낸셜 서브 오피스라는 로고가 비쳤다. 다정은 가방을 꼭 움켜쥐었다. 낙담할 시간 없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전원을 켰다. 현관 카메라의 원본 파일은 외부 NAS에도 자동 백업되도록 해두었다.
다정은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미소를 보냈다. 이 정도는 대비했지. 한편 은호의 카페에 성재가 들렀다. 어제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은호가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성배,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할 것 같아. 성재는 미소를 감췄다. 그래, 솔직하자. 지혁이 돌아온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나도 내 마음에 솔직해질 거야.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정도, 체면도 버릴 수 있어. 그의 눈에 낯선 광채가 스쳤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이 지혁을 불렀다. 고급스러운 응접실에 앉은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를 알 것 같습니다. 지혁의 호흡이 짧아졌다. 무슨 뜻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여자를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고집이 강했고 너무 정직해서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입니까? 당신 눈매가 닮았어요. 김 회장의 손끝이 흔들렸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도. 지킬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왜 이제서야 때를 본 겁니다. 김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당신 가족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서툴고 오만하게. 그 방식이 내 과거와 닮아서 더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군요. 다정은 지구대 대신 언론을 택했다. 동네 기자에게 건넨 건 USB의 복사본이 아니라 현관 앞으로치의 클로즈업 사진과 위치, 기록이 찍힌 차량 이동 내역이었다. 이름은 가렸다. 누군가 우리 집을 돌고 있어요. 누군지 밝혀지면 더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미행하지 못하겠죠. 기사는 지역판 온라인에 아주 작게 떴다. 그러나 작은 불티가 마른 잎을 만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댓글 아래 어쩐지 익숙한 계정들이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그 집 요즘 이상하대. 며느리 될 사람도 둘이나 바뀌었다던데. 천천히 보면 답 나옴. 누군가가 여론을 흔들고 있었다. 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조롱당해도 물러서지 않는다. 밤늦게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다정은 현관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다. 테이프를 뜯자 흰 상자 안에 또 다른 상자, 그리고 그 안에 오래된 휴대폰 하나. 전원을 켜니 바로 음성 플레이어가 열렸다. 잡음 뒤로 여자 목소리가 흘렀다. 주소는 이곳. 혼자 오게 하세요. 남편은 7분 뒤에 이동. 네, 여사님. 실수하지 말아요. 다정은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단정하고 차분하고 칼끝처럼 얇은 억약. 고성이었다. 다음 날 성희는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들었다. 영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성희의 눈빛은 단단했다. 사람은 보고 있으면 알아. 어느 방향으로 밀어야 심장이 부서지는지. 엄마,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성희가 딸의 손을 덮었다. 엄마가 다 할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라운지 반대편에서 신문을 펼친 노인이 컵을 들어 올렸다. 김장수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영감님 벌써 가세요. 직원이 묻자 그는 빙긋 웃었다. 묵은 얘긴 오래 들으면 탈이 나. 잠깐이면 충분해. 저녁이 되자 작은 폭발이 났다.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영주차장, 옥상 CCTV, 캡처 사진이 빠르게 공유됐다. 코트 자락, 브로치, 봉투.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챘다. 저 브로치, 화단 조성 후원회 간담회 때도 달고 왔던 그 유명한 그분, 추측은 눈덩이처럼 굴렀다. 성인은 곧장 법무팀을 불렀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같은 시간 성재는 회사에서 박진석을 만났다. 사장님, 지역에 관한 루머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시죠. 박진석은 웃었다. 너는 여전히 빠르구나. 빠른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야. 감히 내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들 끝까지 가보자고 해.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우정, 사랑, 충성심. 서로 다른 얼굴이 같은 몸 안에서 싸웠다. 그는 결국 한쪽만 고르기로 했다. 은호를 지키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를 사귀었다. 지혁, 미안하다. 밤 11시 다정의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모니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관 아래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자. 당신의 남편은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아들은 내가 키울 겁니다. 다정은 봉투를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르던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거실 서랍장을 열어 낡은 축음기 같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제자들이 준 편지들이 정갈하게 모여 있었다. 선생님은 어려워도 혼자 참고 견뎌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국어가 아니라 용기였어요. 다정은 편지 위에 손을 얹었다. 그래. 용기. 새벽 4시가 넘자 전화가 울렸다. 모니터에 뜬 번호는 낯설었다. 다정이 받기도 전에 상철이 먼저 달려 나왔다. 여보. 스피커폰 너머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실례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사모님의 아드님, 내 곁에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 집에 있었어요. 지혁이가. 다정의 목이 메었다. 그리고 전해드릴 것이 있어요. 누군가 사모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방식으로, 아주 서툴게. 상철이 끼어들었다. 왜 우리 가족 일에 관여하십니까? 늦은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김 회장이 낮게 숨을 쉬었다. 오래전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더라면 지금 사모님과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누구 말입니까? 아침에 뵙죠. 전화가 끊겼다. 해가 뜨자마자 다정과 상철은 김 회장의 집을 찾았다. 지혁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은 결의로 굳어 있었다. 다정은 아들을 껴안았고 상철은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김 회장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연한 분홍색 리본이 줄어있는 오래된 리본핀. 이건. 다정이 손을 대며 숨을 삼켰다. 내가 잃어버린 당신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훔쳐갔죠. 김 회장이 미소 지었다. 어리석었던 때의 기념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이야기는 천천히. 중요한 건
누군가 당신들의 시간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 회장은 테이블 위로 한 장의 사진을 밀었다. 호텔 라운지, 트렌치코트, 브로치, 마주 앉은 두 사람. 고성희와 박진석. 그들의 뒤쪽 비친 거울에는 성재가 서 있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라운지를 훑은 시선.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에 비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리고 거울은 마음먹은 대로 왜곡되죠. 그날 밤 다정은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납시다. 어디서요? 서로의 거울이 가장 많은 곳에서. 다정이 말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 사람이 붐비는 시간, 조명을 번쩍이는 거울들이 일렬로 선 곳. 두 여자는 서로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믿죠. 나는 당신이 멈출 거라고 믿지 않아요. 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니 약속합시다. 당신이 더 건드리면 나는 더 크게 공개할 겁니다. 목소리도, 영상도, 기록도, 내 이름도 걸죠. 수치심을 무기로 쓰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야 하니까. 성희는 웃었다. 당신이 부서지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요? 부서져도 부서진 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감히. 성희가 한 발 다가섰다. 그럼 게임을 합시다. 누가 먼저 넘어진 제 걸음을 멈추는지. 그때 매장 스피커 위 작은 모니터가 깜박였다. 누군가 매장 CCTV를 외부로 송출하고 있었다. 화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성희의 눈이 번쩍였다. 누가? 당신이 항상 하던 방식이죠. 다정이 낮게 말했다. 지켜보고 고르고 누르는 것. 오늘은 내가 했습니다. 성희가 뒤돌아섰다. 매장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빠르게 걸었다. 그녀의 수행 비서였다. 그러나 남자가 지나치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김장수였다. 그는 허리를 펴고 성희를 향해 말했다. 어이, 꼬마야. 남의 집들에서 너무 오래 서성거리면 발이 젖혀. 성희의 입꼬리가 떨렸다. 노인네가 내가 내 시어른 될 수도, 내 이웃 될 수도, 아무도 아닐 수도 있지. 김장수가 웃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 사람은 지켜보는데 익숙해지면 자기 그림자를 잊는다. 밤이 깊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다정은 집 창문을 닫으며 거실 불을 껐다. 어둠에 눈이 익자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다. 그러자 현관 쪽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메시지 한 줄.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야. 내가 내 아들의 어머니 얘기를 해야겠구나. 보낸 사람 김 회장. 다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철이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이제 오래 미뤄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어려운 얘기냐? 어렵지요. 하지만 필요한 얘기예요.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다시 열었다. 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또각, 또각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다정은 이번에는 커튼을 젖히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전등을 켰다. 빛이 골목을 환하게 쓸었다. 발소리는 사라졌다. 지혁은 방에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화면 위로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너와 나 사이엔 오래된 빚이 있다. 그리고 그 빚은 내가 살아야만 갚을 수 있다.
내일 아침 저수지 옆 벤치에서 보자. 보낸 사람 김회자. 지혁은 폰을 내려놓았다. 저수지. 사람의 숨이 멎고 비밀이 떠오르던 곳. 그는 거울 앞에 섰다. 눈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아직도 사랑하는 여자가, 그리고 그들을 흔들어 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밤하늘이 깊어지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누군가는 음모를 더 촘촘히 엮었고, 누군가는 작은 용기를 다듬었으며, 누군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비춰주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면 결국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믿게 되는 법이다. 다음 장면이 시작돼.